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이게 마지막 케이스네요. 강금 득수, 방좌 기봉이다. 이렇게 됐어요. 강한 금이 물을 얻으면, 내가 금인데 센 금이야. 근데 물이 들어왔어. 그러면 방좌 기봉이다. 좌는 이 꺾을 좌, 좌절할 때 좌고, 봉은 칼날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카로운 기세가 꺾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금이, 센 금이 물을 만나면 센 게 약해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금은 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금생 수를 해지죠. 그래서 금의 기운이 설기가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 방법의 치료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열이 막 오르잖아요. 그럼 열이 오르면 그 열은 불이죠. 그렇죠? 여기 막 불이 나네. 그럼 불 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불 날 때? 물 뿌리고. 또 하나는 흙 뿌리죠. 흙 뿌려도 꺼지죠. 그럼 흙은 불의 입장에서 화생토에서 불기운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해서 끄는 게 있고 설기를 해서 끈다 이거죠. 불 날 때 특히 뭐 이 휘발유 이런 물기가 있는 불에다가 물을 넣으면 더 터져요. 그때는 흙을 집어넣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운을 빼내는 방법이 설기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렸을 때 이 서커스단 있죠? 서커스단 보면 혹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리병을 막 이렇게 깨가지고요. 가마니 위에다 막 뿌려요. 그래놓고 거기를 차력사가 가서 거기다 막 덩어리를 비볐는데 상처 하나도 안 나요. 그 차력사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그 유리 깨진 데다가 물을 막 뿌려요. 물을 뿌리고 한다니까 분명히 보면. 그럼 물을 뿌린다는 얘기는 날카로운 기운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유리날에 날카롭다는 건 금기운이거든요. 그 물을 뿌려놓으면요, 그 날카로운 기운이 없어져요. 없어지는 것보다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금의 입장에서는 수가 뭐냐면 자식이죠. 금생수 해주니까. 그러니까 막 금이 목을 치려고 하다가 금은 목을 치려고 하죠. 금극목. 근데 물이 오면은 아이고 내 새끼 하고 글로 가. 거꾸로.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원리를. 금이 목을 치려고 그래요. 금극목이죠. 그렇죠? 근데 수를 만나면 금생수를 해주죠. 근데 수의 입장에서는 수생목을 또 하죠. 이 삼각관계들이 애매한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 참 재밌어요. 그 원리를. 자, 그 다음에 내가 생해주는 건 식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식신상관이죠. 자, 강수 등목, 방설기제다. 강한 수가 목을 얻으면 장차 그 강한 세력을 빼내준다. 자, 물이 많아, 사주에. 그래서 사주에 물이 많은 사람은요, 목이 들어오면 좋아진다는 거지. 왜? 그 목의 물을 토로 막는 방법도 있지만, 수생목해서 목기운으로 빼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적천수에 수탕기호라는 말이 있어요. 수탕기호가 뭐냐면, 물이 탕이라는 거는 그 범람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는 뭘 타란 뜻이에요. 호는 호랑이에요. 수탕기호, 물이 많으면 호랑이를 타라. 이게 뭔 소리야? 호랑이가 인목이 호랑이죠. 인목이 호랑이거든요. 인목이. 그런데 사주가 물이 많은 사람이 이 인이 딱 들어오면은요, 좋은 운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 물이 수생목에서 물기를 빼버리거든요. 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설기죠,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또, 강목득화, 방화기완이다. 강한 목이 화를 얻으면 장차 그 완고함, 미련함, 둔함이 영민하게 변한다 이거죠. 이 목이라는 거는 이렇게 꼿꼿한 거거든요. 그렇죠. 꼿꼿해요. 간목 같은 경우는. 꼿꼿한데 불을 만나면 목생화로 가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왜 영민하게 변하느냐 이걸 갖다가 목화 통명이라고 한다 이거죠. 목화 통명이라는 말 들어봤죠? 목이 불을 생해주면은 밝아지잖아요. 그렇죠? 똑똑해지는 거죠 이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강화득토 방지기도다 이렇게 됐어요. 강한 화가 토를 얻으면 장차 그 맹렬한 불꽃이 수그러진다. 불 막 날 때 흙 뿌리면 꺼지는 그 얘기입니다. 이건 그렇죠.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강토득금 방제기회다. 강한 토가 금을 얻으면 장차 그 해로움을 억제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역시 이 토 기운에서 금을 만나면 토생금에서 토의 기운을 빼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거는 다 무슨 얘기냐? 강한 내 기운을 빼주는 것을 설기라고 한다. 그럼 여기 나온 전체 케이스를 사주를 감명하는데 다 써먹을 수 있어요. 아까 인수가 많으면은 안 좋다 그랬죠. 그러면 그거는 강한 금, 강한 목, 강한 토 이런 게 되죠. 그렇죠? 강한 사주가 되죠. 인수가 많아 버리면. 그래서 사주에 인수가 많아. 그랬더니 너무 세. 근데 운에서 이렇게 설기를 해주는 기운이 들어와. 그러면 그건 좋아지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5가지가 서로 어울려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한테 극하는 기운이 많아. 아까 저 같은 경우. 극하는 기운이 많아요. 그럼 어떤 기운이 오면 내가 좋아질 것 같아요? 어떤 기운이? 어떤 기운이 오면?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오면 좋아지겠죠. 그렇죠? 자, 이게 요 사주에서 지금 목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 대운이 어떤 대운이 들어왔냐면 61세 때가 작년이 병신년이었잖아요. 작년이 병신년. 이게 60세가 병신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61세가 정유년이잖아요. 근데 요걸 기점으로 대운이 병신으로 변해요, 제가. 병신으로. 그럼 병이라는 글자는 불이죠. 그러니까 화생토해주는 운이 들어오죠. 나를 도와주는 운. 그렇죠? 나를 인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갖다가. 이건 플러스니까. 그런데 이게 화라는 게 딱 생기면은 이 목 입장에서는 이 불이 뭐가 돼요? 목 입장에서는. 목생화를 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해주는 상대방은 자식이에요. 이 목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목국토로. 근데 운에서 병신이라는 게 딱 들어오네. 근데 얘들이 가만히 보니까 병은 뭐냐면 내 새끼야.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야 이거 중단 이쪽으로 다 공급 이렇게 해요. 근데 얘는 내 입장에서 뭐예요? 우리 엄마야. 그렇죠. 화생토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날 공격하던 것이 이쪽으로 와서 이게 이렇게 거꾸로 되지죠. 운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병신년부터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이때 창업을 하는 거죠. 제가. 이걸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런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시작할 때 이때 되면 내가 운이 풀리겠구나. 10년 전에. 그리고 제가 강의를 2010년도에 강의 7년 전부터 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제 강의 동영상을 보면 나는 이때 되면 살아나, 이때 되면 살아나. 이 원리가 이 공부하면서 제가 본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년 동안은 그래도 살아나죠. 10년 동안. 그러면 이 살아난다는 거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주는 이게 돈이거든요. 이 토는 수를 극하는 게 돈이잖아요. 토국수잖아. 근데 돈이 이렇게 천간에 떠 있으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날아다니는 돈이야. 이거는 밑으로 와야 돼. 예. 그런데 이 신이라는 글자는 이거는 오행상 뭐죠? 신은 금이죠. 그렇죠? 금은 이 사주에서 뭐냐면 상관이라는 겁니다. 상관. 상관은 뒤에서 배우고 싶다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 운에 말하고 강의하고 상담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은 어디서 나오냐? 이 신이라는 글자는 수의 장생지입니다. 수의 장생지. 물의 장생지.
그러니까 돈이 장생지라는 거는 샘 솟는다는 뜻이에요. 물이 샘 솟는 자리. 그러니까 이 돈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샘 솟듯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매일같이 물이 퐁퐁퐁퐁 나오는 거예요. 그 출근해서 하루 상담하면 돈 나고, 그 다음날 돈 나고, 그 다음날 돈 나고. 그러죠? 상담을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출근해서 상담하면 돈 나고, 출근하고 상담하면 돈 나고. 지금 그렇게 돈을 벌죠. 그래서 이런 그 장생지가 재장생지는 굉장히 좋은 운으로 보는 거예요. 자, 요 사주를 요거만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이게 토일주죠. 그러면 토 기운이 세요, 약해요, 이 사람이. 센 사주예요, 약한 사주예요. 그건 어떻게 보냐면 토를 생해주는 게 뭐라고 그랬죠? 화하고 또 토죠. 근데 화가 두 개나 있네. 그렇죠? 그 다음에 토는 또 두 개가 있죠. 다 도와주는 사람만 포위돼 있죠. 사주가 센 사주예요. 근데 밑에가 금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금. 그러면 화생토, 토생금으로 기운이 설기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센 기운을 금 기운으로 빼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식신으로 돼 있거든. 내가 생해주는 걸 식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남자한테는 뭐는 비즈니스 일이에요. 근데 이 신이라는, 그런데 돈은 어딨냐, 이 사람이. 이 신이라는 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수의 장생지라고 그랬잖아요. 돈이 나오는 자리. 이게 누구 사주냐면요. 금성사 창업주. 구인의 씨 사주예요. 그러니까 돈이 창업주죠, 결국. 예. 그 사주가 이렇게 설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설계가. 설계가 돼줘야지 기운이 나한테만 딱 몰려있으면 좋은 사주가 아니다. 이렇게 설계가 돼줘야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몇 가지인가? 5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요 내용을 한자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거는. 개념만. 이게 이런 얘기지, 이런 얘기지. 요거를 머릿속에 정리를 해 놓으면 사주를 볼 때 응용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사주 볼 때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주 보는 법을 벌써.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